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 19세기 러시아로 20세기를 그리다. 아카키에비치. 그는 페테르부르크의 한 관청에서 서기로 일하는 소심하고 존재감 없는 말단 관리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맡은 일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제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된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버리고 새 것을 살 계획을 세웁니다. 가난했던 그는 먹지도 않고 밤에 촛불도 켜지 않은 채 외투 살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외투를 입게 된 날, 그는 저녁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불량배들에 의해 그 소중한 외투를 빼앗기고 맙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면박만 당하고 친구의 권유대로 높은 분을 찾아가 부탁하기도 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멸과 위압적인 비난뿐. 상실감과 절망에 빠진 그는 결국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페테르부르크의 밤거리에는 그의 유령이 나타나 행인들의 외투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웃고 억눌렀던 그 높은 분이 유령을 만나 외투를 빼앗기자 더 이상 유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편소설의 아버지라 불리는 러시아의 안톤 체호프가 러시아가 낳은 위대한 소설가라고 찬양하고, 도스토옙스키가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라고 말했던 그 러시아 작가 고골의 1842년 작품 외투의 줄거리입니다.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은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기 3년 전인 1809년 우크라이나에서 소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살던 19세기 전반의 러시아 제국은 나폴레옹을 격퇴하여 유럽 전역에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했으나 전통적인 농노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구조는 산업혁명 이후 급속히 발전하던 서유럽의 경제와는 달리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폴레옹 전쟁 당시 유럽에 출정했던 러시아의 젊은 장교들은 그 무렵 유럽을 휩쓸었던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제국의 기반을 뒤흔드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니콜라이 1세 러시아 제국은 과거의 전제적 정치 제도에 집착하게 되고 러시아는 무능한 정부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후진성을 면치 못한 채 유럽의 변방으로 전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주의에 입각한 러시아 제국은 엄격한 검열제와 비밀경찰 제도를 시행하여 국민들을 통제하고 제국에 반대하는 급진적 반대자들을 모조리 시베리아의 유형지로 보내버립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고골은 속물적이고 억압적인 1800년대 러시아 사회를 예리하고 사실적인 묘사로 풍자해 러시아 리얼리즘의 시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단편소설 코에서는 페테르부르크의 이발사 이반 야코블레비치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침 식사 도중 방에서 사람의 코를 발견하죠. 놀란 그가 코를 헝겊에 싸서 강해버립니다. 한편 8등관 하급관리 꼬발료프는 잠을 자고 일어난 뒤 자신의 얼굴에서 코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라진 자신의 코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페테르부르크의 한 거리에서 커다란 깃을 세우고 금실로 쏘놓은 정복의 양가죽 바지를 입고 5등관에 모자 깃털 장식을 하고 허리에는 대검을 찬 자신의 코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고골의 코는 인간의 욕망, 꿈, 허영, 권위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환상 속의 바람이 현실로 치환된 것이죠. 카프카의 변신에서 인간이 벌레로 바뀌는 악몽과 별로 다르지 않게 끔찍합니다. 꼬발료프는 자신의 코에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애원하지만 이미 현실 속의 코는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신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관이 잃어버린 그의 코를 가지고 그를 찾아왔고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붙일 수 없었던 고발로프는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2주 후 그는 자신의 코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있음을 발견합니다. 고골은 이 허무맹랑한 사건을 통해 인간 존재가 처해 있는 불가사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골의 소설 외투와 코는 어떤 의미에서 20세기 부조리 문학의 19세기 버전으로 보입니다. 빼앗긴 내 외투는 찾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사라진 내 코, 내 코는 어디로 갔을까? 코트와 코로서 상징되는 많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인간의 본질, 즉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 부조리 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알려진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까뮈는 시지포스의 신화에 대해 언급합니다. 높은 언덕 위로 무거운 바위돌을 힘들여 올려놓는 시지포스는 언덕의 꼭대기에서 다시 바위를 아래로 굴립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는 그 모습에서 무언가 모를 자신의 본질, 정체성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것. 그런 현실 속에서 인간은 삶의 부조리를 느낍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시곡 고도를 기다리며에서는 2명의 불황아가 무대에 올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고도가 올까? 그러나 연극이 끝날 무렵 한 소년이 등장하여 오늘도 고도는 도착하지 않을 것임을 알립니다. 그렇듯 우리가 간절히 찾고 있는 그 무언가가 고골의 작품들 속에서 코트로, 코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코를 나타내는 러시아어는 철자를 뒤집으면 꿈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어느 날 사라진 내 코처럼 사라진 내 꿈은 언젠가 제자리에 돌아와 있을까? 빼앗긴 내 코트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